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미 사전에 예고를 했듯이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미 나누어준 혹은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는 했지만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풀이를 해주는 시간을 따로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특히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수업 천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차근차근 잘 따라왔으면 좋겠네요. 자, 알겠죠? 자, 바로 문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예전에 나누어준 거 1, 2, 3, 4번이라고 쭉 적혀있는 양면 문제, 아니다,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나눠준 적은 없고 온라인 클래스의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를 보니까, 자, 부모와 자녀 세대의 상대적 계층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C분의 A이다, C분의 B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 B, C가 각각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이 A, B, C를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봤더니 부모 세대 대비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현황이라고 해서 A, B, C 각각 상승 이동, 하강 이동한 그림이 보여 있네요.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 표부터 그려놓으라고 선생님이 당부를 했었죠. 자,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자, 이쪽이 부모 계층, 자녀 계층에서 상중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모 세대를 대비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표를 잠깐 그려볼까? 자, 이렇게 부모 세대가 기준이 돼가지고 부모 세대에 대비해가지고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현황이라고 했어요. 자, 자녀 세대는 여기 상중하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자,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일치하는 거지. 자,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강 이동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즉, 상승 이동이 없는 상황이에요. 상승 이동이 없는 이 측을 상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상승 이동, 요게 없는 이 C가 상이라고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 중간층 같은 경우는 상승 이동도 있고 하강 이동도 있고 일치하는 점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 이동도 있고 하강 이동도 있는 이 A를 중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하층 같은 경우 B인데, 하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자, 상승 이동만 있지 하강 이동은 없어요. 즉, 하강 이동이 없는 이 B를 하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머리를 생각을 해가지고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A, B, C 각각 중하상, 자, 중하상으로 판별이 되었고, 이제 계층 상대 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 세대를 보니까 C분의 A, 즉 상분의 중, 이게 2.5라고 되어 있어요. 이 2.5라는 숫자 같은 걸로 10분의 25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에 C분의 B, 즉 상분의 하는, 자, 1.5, 즉 10분의 15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상대적 비율을 가지고 상중하를 또한 판별을 할 수 있으니, 일단은 상은 10이고, 자, 중은 25이며 하는 15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상중하의 모든 합은 그 비율은 100%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중하를 전부 다 더하면 50밖에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50이라는 숫자를 물리적으로 100이라는 숫자로 맞추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곱하기 2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표에다 바로 적어볼게. 자, 자녀 계층의 상중하는 각각 10 곱하기 2, 자 20, 25 곱하기 2 해서 50, 15 곱하기 2 해서 30. 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 똑같은 이 상황을 이번에는 부모 계층으로 가볼게요. 자, 부모 계층. 부모 계층을 보니까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10분의 30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여기는 10분의 60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중하를 각각 상 10이고, 하 60이고, 중 30. 이거는 전부 다 더해서 100이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10, 30, 60.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표를 자녀 세대의 상중하, 부모 세대의 상중하를 판별했으면은 이제 나표를 다시 볼게요. 많이 어려웠죠? 자, 나표를 보니까 자, 중간층 법부터 해보자. 중간층. 자, 부모 세대 대비해서 자녀 세대 계층 이동 현황이라고 했고, 자, 중간층이니까 여기 3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30을 기준으로 상승 이동한 거 20%, 하강 이동한 거 20%네. 자, 이 30을 기준으로 20%, 즉 6이라는 거 상승 이동한 거 6이라는 숫자 하강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이 20이랑 20을 더한 40의 나머지, 즉 60%는 일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0의 60%, 18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하층을 보겠습니다. 하층은 60을 기준으로 상승을 이동한 거 60의 60%는 36.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리고 60%가 아닌 40%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4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상층을 보자. 상층은 하강 이동한 거 40%라고 했죠. 10에 40%니까 하강 이동한 거 이렇게 적고, 나머지 60%는 6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잘 따라오겠죠? 자, 표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제 완성할 수 있겠죠? 자, 여기가 6이고 12니까 2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8이 돼야 되고, 자, 36을 8이 나눠갔으니까 여기는 24가 26, 28, 28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다음에 6이랑 24를 더해서 30이 됐으니 여기는 0이 되는 거고, 나머지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검사를 해볼까? 4 더하기 18, 22 더하기 28은 50. 딱 맞네. 자, 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표를 이렇게 완성했으면은 여기 보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는 부분은 이제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진행을 하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다음 문제 가기 전에 일단 요거는 싹 다 지우고, 요 표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싹 지우기로 하고. 자, 두 번째 문제. 이렇게 가보자. 아이고, 앞으로 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이걸 표를, 그림을 좀 옮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고. 자, 자녀 세대의 계층은 A, B, C 중에 하나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니까, 이 문제도 풀이 직전에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자녀 세대 계층. 여기 얘기하는 거겠지? 여기 이렇게. 자녀 세대 계층 A, B, C는 각각 상, 중, 하 중에 각각 어느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A에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의 비율이 80%이고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은 없다. 자, A가 상중하인 줄 모르겠어. 그치?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볼게. 잘 보세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녀 세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자녀 세대 상층과 같은 경우는 봐봐.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 얘네 맞지? 얘네도 맞지? 얘네는 일치한 애들이잖아. 즉, 얘네들은 하강 이동한 사람이 없습니다. 잘 이해가 됐나요? 즉, 자, A는 그래서 상층이라고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자녀 세대의 상층은 상승 이동한 사람의 비율이 여기에 80%예요. 얘네들의 80%가 여기이고 나머지 20%는 일치하는 애고 하강 이동한 거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여기 한번 적어볼까? 그러면은 자, A가 여기고 상이고 상이라고 적어보면 자, A라고 적어보자. 자, A가 예를 들어서 100%라고 가정했을 때 A의 80%는 이렇게 일치를 하고 자, 20%는 일치하고 80%는 상승 이동한 애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죠? 다음에 B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은 없고 하강 이동한 비율은 30%라고 되어 있는데 B는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보면 하예요. 하를 보면은 잘 보세요. 하를 보면은 자, 이렇게 일치하는 애들이 있지. 그리고 얘네들은 하강 이동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즉 상승 이동은 없습니다. 즉 그래서 이 B는 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하를 100으로 보았을 때, 그치? 100으로 보았을 때 100 중에 상승 이동하는 거고 하강 이동한 비율은 30%. 하강 이동한 비율 여기 30%고 여기 나머지 70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중간층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100으로 봤을 때 중간층 같은 경우는 자, 요거 일치하는 거고 요거 일치하는 거고 요거 상승 이동 요거 하강 이동 됐죠? 자, 상승 이동한 사람의 비율은 60%이고 자, 100을 기준으로 상승 이동한 거 60%이고 하강 이동한 비율은 10%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치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30%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네. 됐겠지? 근데 문제에 선생님이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자녀의 계층은 이러한 식으로 피라미드 계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좀 약간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임의적으로 10, 20, 70을 하든지 아니면 20, 30, 50을 하든지 임의적으로 숫자를 넣어서 풀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 나중에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이 상중하의 비율상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하층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중층 그 다음에 상층이 제일 적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보기의 선지 문제에 잘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역시 보기의 선지 분석하는 거는 여러분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보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숨이 멈추네. 자, 이 문제 다시 지워보고. 자, 이제 다음에 3번 문제를 봅시다. 자, 3번 문제를 보니까 자녀 계층에 상중하가 나와버렸네. 상중하가 10, 60, 3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녀 계층이. 이건 좀 쉬울 것 같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표를 딱 그린 다음에 자, 여기 부모, 자녀, 상중하가 있고 그래도 수업이 나름대로 알차지 않나요? 아이고, 지난주에 수능 시험도 끝났고 감독도 다 끝났는데 아이고,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봅시다. 문제를 볼까? 자, 그림은 각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녀 계층의 구성비는 상중하 각각 1대 1대 3이다. 자, 일단은 자녀의 계층 상중하가 10, 60, 30이니까 일단은 적어봅시다. 자, 자녀의 계층 상중하가 각각 10, 60, 30
자, 이렇게 적어 보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이 그래프를 분석할게요. 자, 이 Y축은 부모를 대비해서 부자 그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이고, 자, X축은, 가로축은 자녀 대비해서,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일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면 자녀의 계층 구성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맞죠? 자, 자녀 계층 구성비 3중하가 16, 3층인데, 자, 3층 해봅시다. 3층. 자녀 대비 3층을 보니까 80이야. 자, 80%가 자, 자녀 대비 상층에서 일치 비율이 돼. 그러면은 10에 80%가 일치를 한다는 말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2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렇지? 다음에 중간층 여기 볼까? 자, 중간층은 자녀 대비했을 때 60%야. 중간층은 60에 60%가 일치하는 거예요. 자, 60에 60%, 즉 36이 이렇게 일치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자녀 일치 비율 하를 봅시다. 자, 30에 20%, 30에 20%, 즉 6이 일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이제 부모를 보자. 부모의 어떤 수, 상층, 부모의 상층 대비해서 일치하는 거 40%죠? 자, 어떤 수에 40%, 0.4가 이 8이라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그러므로 이 x는 0.4분의 8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양면에 10을 곱하면 4분의 80 해가지고 2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러면은 여기가 12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부모 중간. 자, 중간. 자, 60%에 어떤 수에 60%가 36이라는 소리예요. 즉 y는 0.6분의 36 해서 양분의 10을 곱하면 6분의 360 해서 60이라는 숫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잘 따라하고 있죠? 나머지도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은 20, 60이니까 여기 나머지 20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차근차근 가볼게요. 여기 24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여기 14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 정도에서 이제 표는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욕심이 있는 학생이라면은 이 작은 숫자를 임의대로 쪼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2를 넣고 0을 넣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0을 넣고 2를 넣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1을 넣고 1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의 완성되는 표가 될 겁니다. 그 표를 근거로, 아니 이거를 구체적으로 쪼개지 않더라도 이 선지는 분명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선생님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신이 없네. 선생님이 너무 빠르진 않죠? 이 수업은 아마 선생님이 퍼즈 그 일시 정지하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빨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이고 좀 지저분하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마지막 문제는 이게 좀 부족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게 4번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위해서 골라본 것은, 이 역시도 표를 완성한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표를 그린다면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표를 그렸습니다. 자, 특히 이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정지해 놓고 반드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자, 보자. 자,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부모의 세대는 3 더하기 중이 50이라는 말이에요. 그치? 그리고 중 더하기 하는 80이라는 소리야. 반면에
자녀 세대는 상 더하기 중이 70이고 중 더하기 하가 80이라고 딱 나와 있네요. 됐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되게 쉬워. 봐봐. 상 더하기 중이 봐봐. 상, 중, 하가 있는데 상 더하기 중이 50이라는 말은 이 하가 50이라는 소리잖아. 좋습니까? 자, 부모의 계층 하는 50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지? 다음에 중 더하기 하가 80이라는 소리는 상이 20이라는 소리잖아. 즉 이게 20이라는 소리예요. 됐지?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뭐가 될까? 그렇습니다. 3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음에 자녀를 봐보자. 자, 자녀 마찬가지로 상, 중, 하가 있을 때 상 더하기 중이 70이래. 그러면 하는 30이라는 소리잖아. 자, 자녀 30이라는 얘기고, 다음에 중 더하기 하가 80이라는 소리는 상이 20이라는 소리예요. 자, 20이라는 소리야. 여기는 50이라는 소리지. 됐습니까? 자, 이거를 근거로 이제 이 다음 이게 나라고 되어 있나? 나? 아니네. 부모 세대 계층별 자녀 세대 계층의 상대적 비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부모 세대에 상, 중, 하가 있을 때 자녀 세대 상, 중, 하의 비율이에요. 즉 부모 세대 상 20이라는 숫자를 자녀 세대 1대 7대 2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20이라는 숫자를 1대 7대 2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자, 1, 7, 2 더하면 다 10이지. 요거 똑같이 20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건 2가 되고 14가 되고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2, 14, 4. 어렵지 않죠? 다음에 중간층. 자, 중간층 30을 기준으로 4대 8대 3, 4대 8대 3으로 이 30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4, 8, 3을 더하면 몇이지? 15지. 이 15도 30이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8, 여기는 16, 여기는 6 해서 8 더하기 16 더하기 6 하면 30 딱 나옵니다. 8, 16, 6, 8, 16, 6 이러한 식으로. 자, 마지막 하층을 보면은 50이라는 숫자를 상중하 1, 2, 2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하나, 둘, 둘 더하면은 전부 다 5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 5라는 숫자가 50이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즉 10, 20, 20으로 각각 나누어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러한 표를 완성하는 것을 위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실시간 수업에서는 요거를 이제 점차 끊고 살리고 함으로써 이제 선지 분석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선생님 내용이 잘 전달되었나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빨리 유튜브 온라인 클래스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쉽게 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들 열심히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온라인 클래스라든가 혹은 선생님 개인 휴대폰으로 메시지 주시면 친절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자, 실시간에서 봅시다.